채용에서 퇴직까지 근로자의 모든 법률 문제는 이곳에서 해결해 보시죠. 노사관계에 대한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해 드립니다. 실용 노무백과 세종노사연구원의 남영민 노무사와 함께합니다. 노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기업사랑 인간 존중 세종노사연구원 남영민 노무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최근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되고 있는 노란 봉투법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노동자와 기업 모두에게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법안이죠. 현장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앞으로 어떤 문제들이 예상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노무사님, 노란 네. 봉투법이 정확히 어떤 법인가요? 네, 노란봉투법은 이제 정식 명칭으로는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2조와 3조 개정안을 말합니다. 핵심은 이제 두 가지인데요. 첫째, 노동자가 파업을 했을 때 회사가 무분별하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것이고요. 둘째는 원청 회사도 하청 노동자의 근로조건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미친다면 사용자로 본다는 내용입니다. 네네. 그런데 왜 노란 봉투법이라는 이름이 붙었을까요? 예, 이 명칭의 유래는 꽤 오래됐습니다. 이제 10년도 넘었는데요. 네. 2014년 쌍용 자동차 해고 노동자들에게 시민들이 노란 봉투에 이게 성금을 넣어준 그런 사건에서 따왔습니다. 그렇군요. 최근에 국회에서도 소위 노란 봉투법이 통과됐죠. 네, 맞습니다. 최근 노란봉투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노동 현장의 이제 규제나 이제 환경에 이제 변화가 예상되는데요. 예. 원청 사용자성이 확대되고 손해배상이 제한되고 또 쟁의행위 범위가 확장되는 등의 조항이 시행되면 대기업을 비롯해서 중견기업까지 노동 불확실성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특히 기업 쪽 이제 경영계에서는 반발이 크다고 하던데요. 네, 맞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 경총 등 이제 사용자 단체 중심으로 반대하고 있거든요. 네. 또한 이제 많은 국민들이 노동 존중은 좋으나 노란 봉투법이 자칫 반기업적 정책이 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네네. 반대 이유가 구체적으로 어떤 점입니까? 네, 주요 이유는 이렇습니다. 원청과 하청의 책임 구분이 모호해져 가지고 계약 질서가 흔들리기 때문에 기업들이 계속 소송에 휘말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 소위 이제 파업 만능주의가 될 수 있어서 산업 현장이 불안해질 수 있다는 것이고요. 네. 또한 또한 이제 최근에 주한 유럽 상공회의소 등도 한국 시장에서 철수할 수 있다고 밝히기도 하고 그렇죠. 또한 주한 미국 상공회의소도 한국의 투자 매력도가 이제 좀 부정적 영향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런 우려의 시선들이 많이 있고요. 그럼에도 이제 반대로 노동계에서는 또 찬성하는 입장인데 노동계 입장도 좀 알려주세요. 예, 노동계는 이미 법원과 노동위원회가 오래전부터 실질적인 사용자 개념을 인정해 왔다고 주장합니다. 네. 즉 노란봉투법이 어떤 새로운 개념을 만든 게 아니라 기존 판례와 실무를 법에 명확히 넣자는 입장이거든요. 최근 2025년 7월 25일 현대제철 또 하나오션 1심 판결에서 다수의 하청에 대해서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하였습니다. 네. 무조건적으로 원청의 사용자로 인정하는 건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많은 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특정한 근로조건 관련해서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 결정할 수 있는 경우에만 예. 사용자로 인정해야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산업안전 관련 사용자성으로 인정하거나 또 성과급, 학자금 지급 관련 사용자성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기존 판례 등에서 제시되는 원청의 사용자성 판단 기준 등을 바탕으로 또한 이제 전문가와 또 현장 의견을 수렴해서 네. 또 교섭 절차 등 이런 구체적 어떤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 노란 봉투법으로 달라지는 노동조합 파업 관련된 변화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노란봉투법이 이전에는요, 근로자 아닌 자의 또 가입을 허용하는 어떤 노동조합이 있다고 하면요, 네. 이건 법상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노란봉투법으로 인해서 노동조합에 근로자가 아닌 자가 가입하더라도 네네. 노동조합의 어떤 적격성을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이제 기업의 공장 증설이나 해외 투자도
노동조합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우려도 있던데 어떻습니까? 네, 주로 이제 경영계에서 이제 주장하는 내용인데요. 네. 단순히 이제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가능성만으로 파업 대상이 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네. 다만 이제 정리해고 같은 경우 이제 근로조건과 관련이 밀접한 관련이 있으면 파업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음. 자, 그리고 또 문제가 이제 원청의 사용자성 확대 관련 문제가 있잖아요. 네.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원청이 사용자로 인정될 수 있나요? 네, 대표적인 사례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요. 업무 지시에 있어서 원청이 하청의 노동자의 근로 시간이나 이제 작업 방식을 이제 직접 지시하거나, 뭐 하청 근로자 임금이나 수수료 체계에 원청이 개입하거나, 또 인사에 있어서 채용, 해고, 징계에 원청이 승인권이나 개입권을 가진 경우, 또한 원청 계약 해지가 곧바로 하청 근로자 고용 불안으로 이어지는 경우, 예. 나아가서 원청이 직접 교육이나 평가를 하거나 원하청 관계에서 합청업체만 이제 바뀌는 경우도 있거든요. 아. 이런 경우 노동자는 그대로 남는데 네네. 또 이런 경우에 원청이 실질적 사용자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원청의 사용자성 확대가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원청의 사용자성이 이제 확대되면 네. 그만큼 노동자의 이제 하청업체도 단체 교섭을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남발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로 인해서 이제 사용자의 부담과 또 단체 교섭이 지연되거나 거부돼서 또 노동조합이 부당 노동행위 구제 신청을 또 남발하게 되고 또 이로 인한 잦은 파업 이런 것이 우려가 됩니다. 네, 아까 말씀 중에 파업 만능주의 이 부분에 대한 지적을 해주셨는데 아무튼 뭐 여러모로 노동 환경 변화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정리를 좀 해보죠. 이 사안의 쟁점은 어디 있습니까? 네, 첫째, 실질적 지배 결정이라는 표현이 이제 너무 추상적이라는 것이고요. 예. 무엇을 기준으로 할지 이제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많은 사건이 법원으로 가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네. 두 번째로 이제 원청이 교섭에 응하지 않으면 부당 노동 행위로 이제 형사처벌까지 될 수 있거든요. 아하, 기업 입장에서는 이제 부담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네요. 이에 대한 이제 합리적 대안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끝으로 당부 말씀 있으면 좀 전해주세요. 네, 오늘 이제 노란봉투법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요약하자면 노란봉투법은 파업 또 손해배상 또 제한과 원청의 사용자성 확대가 이제 핵심입니다. 네네. 이제 법원과 노동위원회는 이미 이제 산업안전, 임금, 근무 시간 등에서 원청 책임을 이제 일부 인정하고 있거든요. 예. 하지만 이제 그 기준이 좀 불명확해서 혼란이 예상됩니다. 하여튼간 뭐 이것이 이제 바라건대 네. 노란봉투법이 저희 노동이 이제 존중되는 건 좋지만 반기업적 정책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예, 맞는 말씀이시네요. 자, 실용노무백과 세종노사연구원의 남영민 노무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